칭찬 하나 드릴까요? 네? 칭찬. 저희요? 뭐 좋아하세요? 이런 싸움까지. 칭찬 좋아합니다. 네. 자, 저희 그럼 지난 시간에 뭐 배웠더라? 무리 함수의 일반형. 그쵸. 표준형과 일반형 배운 기억나시나요? 네. 복습 할까? 자, 표준형. 자, 표준형 뜻이 뭐라고 했지? 어쩌면 뭔가 필요한 걸 골라내. 기본형을 가지고 뭐한 개, 이동한 게 표준형입니다. 가장 예쁜 모양, 가장 많이 보는 모양이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표준형은요, 외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외우게 되는데, 이해를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분석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유리 함수보다는 다들 반응이 비슷해요. 좀 더 이제 분석할 게 많진 않아요. 특히 대칭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물어볼 게 뻔하다는 거지. 그래서 또 역시나 이제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이제 베이셀에는 반대로 정의역 주고 뭐 주고 식 만드는 거, 그래프 주고 식 만드는 거 또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특별히 기억 남는 게 위치 관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좀 여러분들이 아는 판별식을 쓰긴 쓰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판별식은 언제만? 그 접할 때. 자, 엄밀히 말하면 한 점만 할 때가 아니라 접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 접할 때만 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로 가셔가지고 조사를 해보시라요. 조사를. 움직이면서 요때는 안 만나고 요때는 한 점 이렇게 조사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릴 때는 좀 아무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함수. 다들 기억나세요?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 실제로 구해보시면 2차 함수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하나 특징인데 정답 쓸 때 식만 쓰면 된답니다. 안 된다. 뭐를 써줘야 돼? 정의형. 정의역을 꼭 써줘야 됩니다. 왜? 걔를 안 쓰면 애초에 말이 안 된다니까요. 왜? 원래 애초에 2차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라서 역함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역을 쓸 건데 다들 역함수 정의역 구하는 그 팁 기억나세요? 네. 뭐를 구하라고 했지? 원래 함수의 원래 함수의 치역. 치역을 구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게 반대거든요. 치역 구해서 정의역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고요. 자, 오늘도 질문 받고 그 다음 내용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도 받겠습니다. 여기 약간. 자, 오늘의 3단원 경우의 수를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최근에 배운 게 중2 때입니다. 중2 2학기 때 잠깐 나오는데 다들 뭐 어려움없이 기억나잖아. 뭐 주사위 던지고 동전막 던지고 몇 개냐 잘 세면 돼요. 네. 자, 혹시 상호에 도와드릴 거 없어요? 129쪽에 22번. 자, 129쪽에 22번. 이거 되게 재밌게도 다른 반도 질문하고 똑같이 나오네요. 이게.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역시나 위치관계 문제 맞나요? 저기 모리함수 한 개랑 직선 한 개가 만나도록. 혹시 상우야, 여러분 만나도록 이 말 1학기 때 많이 봤었지? 만난다는 거 뭐를 찾으시라는 얘기야 말하자면. 그럼 만난다는 거는 좀 몇 가지 포함된 말인 거 아시죠? 첫 번째, 어떻게 만나는 것도 있어. 한 점.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겁니다. 또는 두 번째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특별히 만난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다 세라는 얘기잖아요. 둘 다 세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배울 때를 한번 그래프로 가 보실 건데요. 자, 일단은요, 연립부터 할까요? 혹시 상호에 연립해서 판별식 구한 거 좀 알려줄래? 뭐 있을 거잖아. K는 마이너스 4분의 17. 이거는 그 판별식이 0이다로 구해 오신 거죠? 네. 요거 좀 쓸게요. 요거 이제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얘 구한 다음에 그래프로 가세요. 자, 상호야, 얘 출발점 몇 콤마 몇? 4분의 얘 4,0이고요. 몇 사분의 방향이야? 4, 이 4,4로 맞추면 여기 4,4인가요? 3, 4. 여러분 이거 일반형, 자, 묶어줘야 표준형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뻔하다는 거야. 너네들이 너무 쉬워. 자, 여기 가서 막 플러스라고 뿔 말아 4,4이거든요. 1근
Y보다는 X 앞에 계시는 거예요. 친구.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몇 섬이면? 이렇게 가는 모양이잖아. 그치? 그리고 자, 위에 구해오신 이게 지금 뭘 구한 거냐면 딱 언제 요때 구해오신 거죠. 요때가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7일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드릴 때 하나 더 구하라고 했잖아. 어디? 특별히 출발점을 지날 때도 구해오셔야 됩니다. 왜? 결국은 이거 두 개가 경계가 되는 것이야. 이 두 개가 경계되고 여기서 위로 가는지 아래에서 바뀐다는 거죠. 혹시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어디 구하면 돼요? 저기 4,0 그럼 K 뭐라? 자, 이거죠. 자, 그다음 여기서 말로 해볼까요? 자, K가 마사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 점 만나는 거 아시죠? 한 점 만납니다. 자, K가 마사부터 여기 사이는 몇 점 만나요? 2점. 자, K가 이거일 때는 역시나 한 점이고요. 더 내려가시면 근데 이거 문제는 뭐 하는 문제예요? 만나도록 문제니까 친구 언제 만날까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죠. 언제 만나는 건데? 저희가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 어. 얘보다 위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그건 이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요때 다닐 때 여기보다 이상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두 점인지 한 점인지 중요하지 않고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 그 밑에 이제 보기 중에는 여기에 없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틀린 친구 정답만 쓰지 말고 다시 풀어봐. 내 거예요. 자, 또. 그러니까 위치관계 문제, 여러분들이 위치관계는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서 요런 거를 좀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1학기 때도 많이 가끔 해봤어요. 바람비 문제 같은 거. 아시죠? 또 자, 오늘은 숙제를 잘 해오셨나요? 상우랑 동영이랑 예은이랑? 자, 좀 확인할게요. 제가 이제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러면 제가 사실은 그냥 뭐 그릇이 하는데 이제 보통 제가 얘기를 한다는 거는 몇 번 이제 봤다는 거야. 몇 번 보면서 아, 얘가 뭔가 혼자 이렇게 할 힘이 없나 싶은 친구들을 가끔 제가 케어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잘하면 또 케어 안 하고요. 또 잘하면 또 케어 안 하다가 또 가끔 못하면 또 왜 이러지? 그러니까 저는 판단을 해야 돼. 해프닝인지 아니면 습관인 건지. 지금 제가 사실은 말하는 친구들은 이제 또 잘하다가 또 헷갈락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또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해가? 지금 도와드릴 거 없어요? 진짜 괜찮아요. 그럼 뭐 현수하고 도와드릴 거 없어요? 23번도 비슷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는 그냥 한 점 만나는 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개수 거기 이제 부등 시간에 자연수 몇 개이냐 문제인데? 자연수 한번 세 보셨나요? 아니 얘는요 한 점 만나는 거 판별식만 쓰면 되냐? 여러분 맞죠? 이게 판별식도 있지만 어디도 있어요. 그 출발점 그 위아래에도 있잖아요. 그 다 생각나는 거지. 이게 판별식만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 더 있다는 거야. 하실까봐. 또? 그러니까 보통 유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한 거 묻잖아. 얘 시키는 거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것처럼 푸도 이렇게. 또? 뭐 이거는 원래 유형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날선형 문제 아니에요, 그냥. 자연수 묻는 게 유형이면 다 유형인데? 수학 문제가? 이런 거를 그냥 하는 거 없어요. 구한 다음에 시키는 거 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치? 자, 경기라 도와드릴 거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자, 17번 갑니다. 여기 또 어깨가 아프다.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 게 지난번에도 병길이 앞에 최대값 문제 물어보지 않았어요? 유리함수. 자, 너 이거 어떻게 풀었니? 그래프 그려보셨나요? 네. 그럼 이거 근데 같이 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아닌가? 같이 아닌가? 같이 아닌가? 17번 같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거 병이랑 이거 같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들 아마 제 기억에 와서 이거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어떤 말로 제가 시작했냐면 얘 그동안 봤던 최대값 문제랑 다른 점이 있다는 거야. 지금 뭐가 없어요? 카비가 없다라고 말하면 제가 뭔가 소개해드리지 않았나요? 기억났어요. 뭐 그거 또 같이 좀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2차 함수랑 비교하면서 그래 1학기 때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에도 가위가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얘도 가위가 없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왜? 자, 병기라 얘 모양 무슨 모양이야? 2, 4. 자, 2, 4분면이니까 이런 모양 맞아요? 네. 근데 얘 가위가 없잖아. 그럼 질문 얘 최소값 있니 없니? 어디 있어요? 여기. 2차 함수랑 마찬가지야. 이 친구도 모양의 특징 때문에 가위를 안 줘도 생긴다는 거지. 여기도 역시나 가위를 안 주는 문제는 출발점 문제구나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차 함수랑 마찬가지로. 같이 했던 건데요? 이번 심지어. 뭐지? 여기 있는 요거 두 개가 출발점이라고. 출발점 지금. 출발점 꺼내서 비교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또 수업 잘 들으세요, 친구. 그러니까 저희가 과외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대신에 잘 들으면 그 시간을 끝내게 도와드릴 거예요. 한 번에 들을 수 있게.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혹시 또 질문할 거 동명아 지금 다 외웠나? 네. 질문할 거 없어요? 7번 27번. 자, 27번이 뭐냐면 이 친구의 역함수를 귀라고 할 때 자, fx의 정의역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gx의 정의역이 나왔는데 그럼 물어볼까? 일단은 자, 얘가 지금 얘거든요. 자, 얘 정의역 나왔으니까 위에서 뭐 할 수 있게? 여러분, 자, 여기 무리함수의 정의역 나오면 위에서 뭐를 주겠다는 거야? x라기보다 여기 지금 누구? A 얼마나 얘기야? 3이죠? 이건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거 지난 시간 내용이잖아. 쥐가 역함수인데요. 역함수의 정의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얘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안 구하고 풀 수가 있다니까. 자, 기억나니? 자, 역함수의 정의역은 보셨죠? 원래 함수의 뭐랑 같이? 치역 저게 지금 치역 준 거라고요. 나는 저게 치역으로 보이는데?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이제 얘 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치역이니까. 그러니까 역함수를 원래 이제 구하는 건 하수고요. 원래 안 구하고 풉니다. 이런 문제. 그냥 이제 적당히 이제 x, y 자리를 바꾼다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게 고2 때 컨셉이야. 그러니까 물론 이번 시험 때까지는 역함수를 구해도 괜찮아. 다 구할만 하면 예쁘잖아요. 근데 고2부터는 다시 말해서 못 구한다는 거야. 알아도 못 구해. 아시겠죠? 자, 또 도경이는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 밑에 건 여러분들이 그냥 그 현저 만나는 거 그냥 해봤자 조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현서 나왔어요? 책을 반복해오면 어. 안 나오는 그럼 앞에도 기본 계산을 할 줄 아냐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계산 틀린 거 아니에요?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일단 보여줘. 뭐가 한 점 만나는 게 어디 있어? 나 보여주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못하네. 다시 가볼까? 한 점 만나는 게 왜 이것만 나와? 이런 거 안 나와요? 저런 거 없느냐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말했잖아. 딱 그런 거 같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판별식만 쓰면 어떡해요. 자, 다시 꺼봐. 또! 자, 질문 없으면 나 간다, 진짜. 대체 이거 가요? 나 진짜 가요? 갑니다. 자, 1분 뒤에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밌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란 파트가 좀
좀 호불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친구가 한 명 있다는 거야. 어떤 친구였냐면 수학을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해 냉정히. 즉 함수까지는 진짜 잘 못하다가 이 경우의 수가 왔는데 완전 날아다니는 거야. 그 경우의 수를 너무 느낌 있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실제로 느낌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좀 경우의 수는 느낌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날선 이용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그 페이지는 이번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숙제가 경우의 수를 많이 하진 않을 거라서 많지는 않거든요. 앞에 있는 거 복습도 하시고 그 원래는 제가 학원에서 복습을 하고 싶었는데 진도를 좀 빨리 뺄게요. 대신에 숙제하면서 복습하시라는 거야. 이런 거 배웠구나, 저런 거 배웠구나. 자, 기억 안 나시면 앞에 책을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는 102쪽을 보겠습니다. 자, 위에 제목이 하나 나와 있는데 순열과 조합 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자, 한번 오른쪽에다가 여기다가 한번 그동안 저희가 이제 얘네를 배워왔던 역사 한번 좀 정리해드릴까요? 역사식을 공부하듯이 한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었는지 봐야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걸 다룬 적은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초등학교 전공이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당시는 보통 제목이 이게 아니라 뭐 규칙성? 뭐 규칙성 찾기라든가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보통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규칙 같은 거 찾는.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배운 게 언제냐면 중학교 올라와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중2 때 2학기 때 마지막에 잠깐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보니까 어떤 학교는 여기가 기말 시험범인데 맨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안 했대요. 중학생 때. 그런 학교도 있나 봐. 아무튼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제목은 실제로 경우의 수라는 제목이었어요. 경우의 수.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알고 계셔야 돼요. 뉴스라든가 많이 쓰는 말이야. 예를 들어 우리 뭐 8강에 올라갈 경우의 수 그런 말 쓰잖아요. 경우의 수란 말. 그때 배우고 사실 오늘 내용은 중학교 내용이야. 오늘까지 약간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고1 때 여기에 제목 보이세요? 저게 신상입니다. 순열이란 것과 조합이란 걸 배웁니다. 그리고 자 아직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인데 간단히 말로 설명하자면 여러분 혹시 경우의 수란 건 뭔지 아세요? 경우의 수를 쉽게 말하면요. 얘는 어쩌면 뭐 하는 거야? 일종의 세기, 세는 거잖아. 몇 개예요? 뭐 그런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순열과 저기 뭐냐면 잘 세기 위한 일종의 도구, 아이템. 이 순열이란 도구가 있어요. 순열. 조합이란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좀 잘 세기 위한 도구로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방향인데 혹시 나중에 이제 확통, 보통 문과 지망생들은 확통을 많이 골라요. 이과, 미적분. 혹은 요즘에는 둘 다 하는 친구도 있어요. 둘 다 고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통 이제 학교마다 이제 보통은 고3 때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네. 여기에 가시면 이 순열과 조합에서 좀 더 이제 확장판, 이제 뭔가 막 순열에도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순열, 저슨 순열, 조합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다 배울 겁니다. 좀 더 심화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흐름, 이거 오늘은 이제 여기 할 건데 사실상 오늘은 요 내용이야. 복습 해볼게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보시면 위에 어떤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와 있는데 자, 다음 장 위에 보시면 공간이 있을 거예요. 공간. 자, 어디? 여기쯤에.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필기를 해볼게요. 오늘 필기하면 요겁니다. 여기에 필기 보이세요? 자, 이 정도 쓸 거니까 알아서 잘 예쁘게 쓰세요. 이 정도. 지금부터. 자, 일단 위에 제목이 써있고 일단은 당연히 첫날이니까 또 새로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원래 매 수업 첫날에는 용어 같은 게 나와요. 좀 알아야 돼.
여러분 죄송한데 앞장에다가 하나만 더 필기하고 갑시다. 자, 102쪽 위에다가 하나 안 쓴 게 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경우의 수학을 오랜만에 할 건데 여기 공부하는 팁 하나만 소개드리고 본격적인 내용 들어갈게요. 자, 경우의 수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또 풀고 할 거잖아. 근데 지금까지 수학과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어떤 친구는 지금까지는 정말 못하다가 여기는 정말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뭔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 어때요? feeling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는 실제로 있잖아 공식도 몇 개 없어. 그냥 몇 개 없는 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느낌이란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쩌면 원래 수학이란 과목은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여기는 좀 느낌이 중요해요. 좀 이렇지 않겠냐라는 그런 느낌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아무튼 치우고 이제 필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경우의 수 중학교 내용 복습할 건데 제가 중학생 때 실제로 이렇게 수업했거든요. 똑같이 수업할 겁니다. 자, 일단은요 밑에 있는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냥 문제 하나 만들어 보고 거기다가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 밑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자, 주사위. 근데 기억나죠? 주사위 같은 거 많이 던집니다.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건데요. 던질 때, 자, 2의 배수가 나오는 것 몇 개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네. 다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건데요. 던질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거 몇 개일까요? 라고 필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오늘 숙제가 이런 게 나와. 타동씨 이거 풀 수 있겠어요? 태웅아? 얘 혹시 몇 개 나와? 3개요. 여러분 이거 3개 맞나요? 뭐뭐 있죠? 2, 3, 6. 2, 2, 4, 6. 2, 2, 4, 6. 3개 맞나요? 3개입니다. 자, 오늘 숙제를 잘 하시겠네요. 이게 숙제거든요. 이런 거 하는 거. 요게 이제 오늘 내용인데 필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용어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요. 모든 문제에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어떤 거?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 맞아요? 주사위를 던지거나 뭐 동전을 던지거나 뭐 카드를 뽑거나 뭐 공을 뽑거나 뭔가를 하잖아. 이런 걸 저희가 어려운 말로 보통 시행이라고 부를 겁니다. 시행. 이런 말도 알길 바래요. 시행이 뭐냐 그러면 뭘 했냐는 거예요. 자, 제가 영어 한번 써볼까? 보통 영어 안 좋아하는데 오늘 뭔가 좀 느낌 있게 doing. 혹시 doing이 뭔가 저런 의미 있나? 뭔가 하는 doing. 오케이. 자, doing 쓸게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역시나 모든 문제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야. 늘 방금 푼 요 세 개라는 게 사실 얘를 보고 푸신 거 아니에요? 예. 2의 배수가 나오는 거. 혹은 뭐가 되는 거. 모든 문제마다 저런 게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거를요, 저희 앞으로 사건이라고 부를 겁니다. 혹시 사건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이벤트. 오, 다른 거는 말 못하던데. 자, 여기 잘하네요. 이벤트. 수업 잘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생길 거고. 자,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게 지금 몇 개일까요? 라고 구어체로 썼는데, 이게 아까 제목인 요게 네 글자로 먼저 하세요. 경우의 수. 이게 경우의 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문제에서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 말은요. 몇 개인지 잘 세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얘는요. 영어로 치면 카운팅 어때요? 혹시 여러분 영어로 카운트가 뭔지 아세요? 뭔가 세다라는 거잖아. 실제로 잘 세보라는 얘기예요. 몇 개인지 세보세요. 카운팅 해보면 됩니다. 자, 필기 이어갑니다. 이제 밑에다가 조금 더 첨언할게요. 자, 이 첫 번째 다시 한번. 자, 그럼 시행이 뭐라고 그러면? 자, 그러니까 doing. 그럼 이게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하는 거. 그렇지. 무언가를 한다는 거. 뭔가를 뭔가를 함이라고 쓸게요. 자, 그런데 너네가 아마 이제 지금 처음 봤지만 오랜만이지만 질문 한번 해볼까? 여기 지금
시행이고 이게 사건이잖아. 너네가 보기에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해 보여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실은 이 문제가 사건을 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자 필기할게요. 시행을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할 건데 이 시행을 좀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자 어려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 시행을 건드립니다. 즉 같은 사건인데 시행을 좀 바꿔요. 그럼 다른 문제가 돼요. 그럼 시행이란 거를 무시하지 말고 시행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정확히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시행입니다. 두 번째 사건. 어쩌면 무언가를 했고 사건은 뭘까? 어떤 일이 생겼다 혹은 어떤 일이 발생함. 말 그대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사건, 이벤트. 그리고 자 보신 것처럼 이 사건은요. 뭐 말하자면 실제 문제니까 당연히 또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건이 실제 문제긴 해요. 이해 배수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근데 시행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요. 쉽게 말하면 뭐 하라는 거야? 잘 세보라는 얘기잖아. 자, 얘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잘 세면 돼요. 진짜로 잘 세면 돼요. 네.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좀 묻히기만 하니까 밑에다가 몇 가지 잘 세기 위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재는요 정말로 별 설명이 없다니까요. 그럼 잘 써있어요. 팁을 좀 드릴게요. 내 경험담. 제가 실제로 이제 고3 수업 다 하니까 당연히 확통도 제가 하고 있잖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고3 이제 수특 수능 문제 풀고 있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잘 들으면 확통고를 친구 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팁.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가끔 일부러 잘 센다는 말 그냥 약간 일일이 세는 거 안 되나요? 일명 노가다. 일명 노가다. 이거 나쁠까 안 나쁠까? 혹시 영어로 안 나쁘다가 뭐지? 나쁘다. 나 오늘 영어도 좋아요. 오늘 영어 쓸게요. 뭔가 좀 필요했어요. 나쁘지 않아. 자, 그런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지금 쓰는 팁들이 꼭 여기만 쓰는 팁도 아니야. 원래는 수학 전반의 팁인데 우리 사실 앞에서 있잖아. 가끔 일일이 제가 몇 개 해볼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느낌 받으시라고. 기억나? 근데 노가다 하는 게 나쁘진 않았잖아. 이거 할 거면요 잘 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기준을 기준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노가다를 하는 건 좋은데 중구난방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가끔 그런 친구 있다고요. 진짜로 30분 동안 노가다 했는데 하나 빼먹은 거야. 그럼 왜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하는 건 좋은데 기준을 잘 잡아야 돼. 그래야 빼먹지 않고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수학 전반에 걸친 팁인데 뭐를 이용해라? 손가락. 손가락이야. 그림. 실제 제가 오늘 또 문제 풀 때 그림 같은 것도 필요하면 그릴 겁니다. 그림 같은 것도 예쁘게 그려가지고 우리 상황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림 같은 것도 이용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끔 문제에 따라서 어떤 전략이라던가 어떤 아이디어라던가 가끔은 또 공식 같은 게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죄송하지만 뭐 해야 될까요? 암기. 외우세요. 네, 죄송합니다. 수학도 암기 과목입니다. 오늘도 유형들 나오면 제가 전략을 소개해 드릴 거야. 요 유형은 그렇게 세라. 그럼 그거를 이해도 하지만 하지 외우는 거야. 결국 외우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 밑에 쓰면 돼요. 저는 공간이 없는데 여기 쓸게요. 네 번째. 자, 아까 제가 이제 이 책의 제목 설명하면서 도구라고 했었잖아요. 요게 다음 시간 내용인데 두 가지 도구를 배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세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너네가 얘네들을 배우고 나서도 여기를 까먹으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장 기본인 거야. 그리고 이 도구들을 내가 여러분 자 도구라는 거는 내가 지배를 하는 거지 지배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필요하면 쓰는 거야. 자, 어떤 도구를 배운다고? 아까 제목이 뭐였죠 왼쪽에? 순열과 조각. 순열이라는 도구를 배울 거야. 다음 시간입니다.
순열이란 도구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구? 조합. 얘네들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언제 쓰고 어떻게 쓰는지 소개를 드릴 거니까 그런 각이 나오면 이제 이때는 이거를 쓰면 쉽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처럼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볼게요. 자, 말은 많았지만 문제 보기 너무 쉬워. 막상 문제는. 예를 들어 1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초등학생도 풀 수 있을지 몰라요. 이건 뭐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자, 하나 복습도 할 겸,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시행과 사건이 있죠. 어디까지가 시행이고 어디까지가 사건인지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한번 구분부터 해보자 이거야. 자, 물어볼까요? 자, 이 문제의 경우나 그럼 얘 지금 시행이 뭐예요? 그렇지. 자, 여기까지가 시행 맞나요? 자, 시행은 뭔가를 하잖아. 정확히 하라는 거야. 지금 한 개를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한 개. 한 개의 주사위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사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지? 가끔 저한테 쌤 아트박스 가면 혹시 그런 주사위 아세요? 막 희한한 주사위 가끔 팔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학 시간에 있는 것들은 상식에서 하는 거야. 이상한 거 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상한 걸 낼 때는 설명을 더 해줄 거야. 이런 이상한 주사위라고. 아시겠죠? 자, 얘는 상식적으로 이 주사위입니다. 던질 때, 자, 뒤에 사건 보이세요? 얘는 사건이 동요가 뭘까? 나오는 의뢰수가 소수인 경우. 여기 어쩌면 사건이겠지. 혹은 소수까지가 사건이다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자, 여러분 경우의 수의 뜻이 뭐라고요? 몇 개냐 잘 세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혹시 이거 표주가 몇 개일까요? 여러분 혹시 소수 3개인 거 아시겠어요? 뭐뭐뭐 있지?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사실 이 사건이라는 걸 보통 저희가 표현해야 되잖아. 얘 표현을 보통 집합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사실 약간 이거는 더 자세한 건 확통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건이라는 것도 일종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얘 지금 집합이 뭐라는 얘기야? 소수인 사건. 2, 3, 5. 어쩌면 이게 그러면 전체 집합이겠네. 요게 전체라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부분 집합. 2, 3, 5. 그래서 어쩌면 얘가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를 바꾸면 다른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도 가능합니다. 또 해볼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도 지금 보는 모든 시행이 요 3단원 대표 문제들이야. 지금부터 오랜만에 친해져야 됩니다.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써있는 2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개를 쇼 꺼낼 건데, 자, 뭐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질문. 희도야, 얘 시행이 뭐예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시행 맞나요? 한 번 더. 1부터 20까지가 써있는 20장의 카드 중에서니까, 자, 아까 말한 팁. 저는 정말로 그립니다. 필요하다면 카드도 그립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상황 맞나? 20장의 카드가 있는데 몇 개를 뽑을 거야? 그래서 한 개를 이제 뽑겠다. 뭐 그런 상황을 또 그림으로 묘사할 수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사건이 뭐예요 지금? 뭐? 3의 배수가 나오는 거. 이게 사건이죠. 자, 요거 경우의 수 몇 개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얘 상호야 몇 개 있어요? 6. 그럼 6개인 거 아시겠어요? 얘 참고로 정답 쓸 때는 숫자만 씁니다. 6개 아닙니다. 6만 쓰면 되고 원한다면 나열로 쓸까봐요. 3, 6, 9, 12, 15, 18이잖아요. 이해돼요? 자, 밑에 4번 문제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문제. 동전 던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전 던져서 뭐 해봐라. 자, 서로 다른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냐. 그런 문제입니다. 다들 벌써 구해봤어요? 잘하네요. 뭐 다들 이미 잘하네 그러면 뭐 축하합니다. 이런 거 배우는 것이 아시겠죠? 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가볼까요? 자, 그럼 이게 어디까지가 시행이야? 어쩌면 서로 다른 동전을 2개 던진 것까지가 시행입니다. 이 사건은요, 그때 나오는 경우가 사건이에요. 그렇지? 다시 한번. 그리고 이 문제는요, 자, 맨 앞에 보시면 서로 다른 동전인 거 맞나? 그럼 제가 다르다는 의미로 너네가
50원짜리 있고요. 또 뭐 있지? 그럼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맞나요? 다른 게 딱 던진 거야, 동시에. 자, 이런 것도 체크. 동시에 던진 겁니다. 동시에. 가끔 경우에 따라 동시에가 아니라 하나 던지고 하나 던질 수 있다는 거야. 얘는 동시에 쫙 던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나오는 경우 몇 가지 할게요. 네 가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도와줄래? 첫 번째 뭐 있어요? 어쩌면 앞 맞나? 또 앞, 뒤, 또 뒤, 앞, 또 뒤.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질문. 이번 문제는 앞뒤랑 뒤앞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그 다른 건 거 아시겠어요? 왜 다른 거지?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동작이니까 당연히 이거 이게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제다가 필기해 볼래요? 추가 문제. 추가 문제입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어려운 문제는 시행을 건드립니다. 시행을. 제가 시행만 바꿔볼게요. 어떻게? 서로 다른 동전이 아니라 서로 같은 두 개의 동전으로 바꾸면 얘는 정답이 몇 개가 될까요? 자, 이 문제는 정답이 4개가 맞습니다. 얘는 정답이 4개입니다. 이렇게 4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서로 같은 동전으로 바꾼다면 정답이 몇 개인지. 자, 몇 개일 것 같아요? 혹시 3개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적으세요. 근데 서로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이제 현실에는 없는 동작인데, 자, 어떤 말이다? 봐보세요. 서로 같다는 말은요, 단순히 금액이 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완벽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완벽히 똑같아요. 얘네 두 개가 구분이 안 될 정도야.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학에만 있는 그런 동전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그런 경우라면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뭐뭐 있어? 자, 귀찮으니까 이응 이응만 쓸게요. 아빠. 또 뭐 있지? 뒤. 그리고 자, 이 경우에 뒤 앞을 따로 세나게 말아야 돼. 이거 왜 안 될까? 이게 같아요. 이제 서로 같은 동전이면 이게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세면 안 됩니다. 한 개만 세야 돼. 그럼 또 뭐 남았지? 총 몇 개다? 얘는 3개야.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행을 잘 봐야 돼. 저런 거 하나하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밑에 5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주사위를 던져서 뭐 시키는 거 해보셔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중학교 때도 이 정도는 배웠다는 점 놀랍게도. 자, 복습하는 마음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설령 기억이 안 나도 괜찮다는 거야. 일단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쫄지 말고 오픈마인드. 영어 좋아합니다. 오픈마인드. 제가 말하자면 제가 근데 영어를 좀 못하는 척 하지만 제가 사실 대학교 때 영어로 수학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책이 영어 원서였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너네가 보기에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말이 더 어렵다는 거야. 그럼 제가 이 말한 적 있잖아. 이게 한국말 번역이 좀 이상할 때 가끔 있다고요. 이 유리수란 게 원래 좀 번역이 이상한 거 아세요? 모르죠? 이게 원래 번역상 오류가 있어. 유리수랑 원래는요. 유리수가 아니라 이 말 외우고 있지? 원래는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이게 원래 더 맞는 말이에요. 뜻은. 혹시 유리수의 뜻이 뭔지 알아? 기억나? 분수가 된다는 말이 다른 말로 이 비자가 뜻이 뭔지 아세요? 비율. 원래 비율이 있는 수예요. 유리수가. 근데 이게 번역할 때 이 말 왜 하는 거냐고. 자, 번역할 때 이게 뭐냐면 영어에서 영어로 유리수가 뭐냐면요. 맞나? 오랜만인데. 제가 이거야 이거. 혹시 이거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성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할 때 이렇게 버린 거야 이걸. 유리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이니까 이거를 약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율, 사실은 비율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이건 거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친구의 약간 명사 형태로 쓴 건데 1세대 수학의 번역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이성적인 수라고. 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가 영어가 더 쉬워. 원서가. 한국말보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갈게요. 자, 이 문제 시행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행 맞나요? 자, 서로 다른, 이런 잘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겁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다르다는 말은 색깔이 다르든 크기가 다르든 아무튼 구분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런 구분이 됩니다. 다른 거 두 개. 근데 뒤에 보시면 사건이 뭐다? 나온 두 눈을 여러분 뭐 하겠대요? 뭐예요? 더하기 얼마? 또 4되는 거 몇 개이냐 그런 문제인 거예요. 혹시 몇 개일게요? 몇 개? 세 개인 거 아시겠어요? 첫 번째 뭐? 1, 4, 두 번째. 3일. 자, 아까 말했지만 셀 때는 좀 중구난방 세지 말고 깔끔하게 쫙 세시라는 거예요. 1, 4 모두 다음에는 하나 키운 거잖아. 2, 2. 그 다음은? 그러니까 여기 아까 필기한 두 마리 노가다 괜찮은데 너무 중요한 건 1, 3 했다가 뭐 3 이러면 빼먹는다는 거야. 나름의 기준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준이 요 자리가 기준인 거예요. 1, 2, 3 키우자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이렇게 세야 안 빠집니다. 아시겠죠? 지금 몇 개 있다고? 정답 3개입니다. 자, 근데 역시나 추가 문제 가볼까요? 자, 혹시 이거 뭐 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번에도 혹시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같은 주사이면 정답을 몇 개라고 써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요거 혹시 넘기라 서로 같은 주사이면 몇 개나 써야 될까? 한 개? 한 개인가요? 두 개라니까. 어떻게? 서로 같은 주사위니까 이제 구분이 안 돼. 현실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는 거야. 이런 주사위가. 자, 첫 번째 1, 3 있잖아. 또 뭐 있지? 2. 근데 3, 2를 세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구분이 안 돼. 이런 경우는. 이런 주사위는요. 섞으면 구분이 안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두 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른쪽 하기 전에 위로 올라가서 필기 하나만 더 하면 오늘 필기칩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올라가서 지금 소개드린 게 이 책 위에 가보시면 1번 요 경우의 수에 관한 내용 쭉 소개드린 겁니다. 자, 여기는 안 써있지만 시에 써있네요. 사건, 경우 요 세 가지 단어부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밑에 있는 2번입니다. 뭔가 책에는 뭐 법칙이라고 써있는데 역시나 법칙으로 이해하지 말고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5번에 왜 3개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잠깐만요. 5번에 왜 3개인지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문제 맞나요? 서른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자, 지금 더했을 때 4 나오는 거잖아. 자, 그럼 참고로 혹시 이게 지금 한 개인 건 아시죠? 이게 한 쌍 한 개야. 그럼 1, 3 또 뭐 있어? 또 뭐 있어? 3일 그럼 지금 너가 이해 못한다는 건 어떤 부분이야? 서로 다른 주사위면은 2, 2가 바뀌어 여러분들 서로 다른 주사위여도 2가 바뀌는 건 구분이 될까요? 이거는 구분이 안 되지.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아까 동전이 그러니까 봐봐. 얘네 둘은요 다른 주사위면 다르게 세는 게 맞고 같은 주사위는 하나만 세는 거잖아. 자, 얘네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러니까 숫자가 다른 걸로 구분이 되는 상황이야. 이미. 그러니까 그렇기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주사위면 숫자가 다르니까 당연히 작은 쪽에 1인 거랑 큰 쪽에 3인 거랑 반대로 작은 쪽에 3인 거랑 큰 쪽에 1인 거는 다른 거지. 이건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자 얘네들 숫자가 2이잖아. 여러분 이거랑 구분이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자 있어 있어요. 여기에 2가 써 있어. 이 말이나 여기에 있어도 뭐 이거는 어차피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상관이 없잖아. 이거는 이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사위가 다르든 같은 얘는 그냥 이미 같은 거야.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미 숫자가 똑같잖아. 근데 이거는 숫자가 다르니까 이 경우는 또 다르게 취급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올라가서 자, 2번입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2번 옆에다가 아마 필기를 한 2줄 정도만 할 겁니다. 이거는요. 자, 이제 위에 법칙이라 써 있는데 법칙이 문제가 아니라 자, 얘는요.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자, 지금까지는 어쩌면 지금까지는 사건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자, 보고 올까요? 그럼 오른쪽에 몇 번이지? 8번 문제 가볼래? 자, 8번 문제 사건이 몇 대 있어요? 두 개인 거 보이세요? 네.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 또는 8. 8인 경우 두 개 있지. 자, 9번은 사건 몇 개야? 2개. 또 두 개지.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사건이 이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야. 자, 필기 이렇게 볼게요. 사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밖에 없으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대풀면 돼. 아까처럼 사건이 두 개 이상이 나온다는 거야. 이 경우에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어떻게? 일단 먼저 어쨌든 사건이 두 개든 세 개든 100개든 1000개든 간에 각각의 사건을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먼저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십니다.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서는 뭐 A가 나왔고 오른쪽에서는 B가 나왔다는 거지. 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앞으로 고민할 게 이 책 끝날 때까지. 요거는 순열과 조합을 배우더라도 항상 고민할 부분이야. 뭐 얘네 둘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잡습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 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첫 번째는 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 둘을 이렇게 더하기로 끝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하기로. 두 번째는 어떻게? 곱하기로 끝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저희 책에는 합의 법칙이다. 어려운 말로 호역칙에 써있는데 이건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들이 얘네 둘을 더할지 곱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그 다음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요거 느낌 받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책에도 막 써있는데 사실 책을 보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거야. 제가 좋아하는 필기 보여드릴게요. 자, 언제 더하냐면 더할 때입니다. 자, 언제 더하냐면 좀 두 개가 보통 서로 별개일 때, 서로 별개일 때, 여러분 별개라고 뭔지 알지? 그러니까 얘 따로가 얘 따로 서로 이렇게 별개일 때 더한다는 거야. 혹은 자, 관련이 없을 때. 사실 같은 말인데 제가 쭉 한번 써볼게요. 이런 어떤 느낌일 때 보통 더한다는 거지. 혹은 자, 야 너네가 하는 단어 중에는 보통 뭐 또는 이라는 단어가 보통 또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긴 해요. 또는 뭔가 이제 이거 또는 이거 뭔가 별개일 때.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쓰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 하나인데, 자, 오늘 제가 소개드릴 전략 중 하나가 크게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크게 나눌 때.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해줄게요. 이게 약간 일종의 저희가 아까 필기했던 전략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크게 나눌 때는 두 개를 더한다 라고 필기부터 하시고 바로 이어서 문제 풀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면서 이게 뭔 소리 느낌 받아가시죠. 느낌. 자, 이어갈게요. 그럼 혹시 느낌 곱할 때는요 언제 곱할까요? 관련 있을 때. 더할 때가 별개일 때라면 곱할 때는 별개가 아닌 별개가 아닐 때. 자, 별개 x라고 칠게요. 그럼 더할 때가 관련이 없을 때라면 곱할 때는 관련이 있을 때. 사건 두 개가 뭔가 관련이 있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 더할 때가 또는이면 곱할 때는 그리고 뭔가 집합 때 느낌 나죠? 그리고 실제로 원래 그리고란 말이 연결되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연결되는 단어잖아. 혹은 제가 여기를 하나 쓸까요? 뭔가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일 때. 얘네 두 개가 어쨌든 봐봐. 지금 쓰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더할 때와 곱할 때 이미지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풀면서 이 이미지를 매칭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작업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저는 보통 좋아하는 말이 한 세트일 때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니까 붙여볼게요. 아마 오늘 문제 풀 때 한 세트일 때는 곱하셔라. 한 세트가 뭐예요? 여러분 자, 우리 밖에 나갈 때 상의랑 뭐 입어? 이제 이 두 개 어때요? 어쩌면 얘네 연결돼 있고 관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 때 곱하시라 이런 느낌일 때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요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솔직히 말하면 또 말은 많았지만 문제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제 제가 내는 팁인 거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되는데 막 억지로 이럴 필요 없다는 거. 그냥 되면 되십니다 하세요. 아시겠죠? 자, 7번입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대표를 한 명 뽑는 경우입니다. 그럼 정답 몇 개일까요? 경우의 수. 몇 개? 9개요? 아니 여기요. 10개로 맞나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 여기 10개라는 거지. 자, 한번 10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문제는 어쩌면 지금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왜? 대표를 뽑을 때 첫 번째 사건. 남학생 중에서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거지. 자, 얘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4가지. 남학생에서 뽑는 게 4가지잖아. 4명이니까. 사실 여학생에서 뽑는 것도 몇 가지야? 자, 이게 어차피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사건 2개짜리인 거야. 자, 이제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고민할 거는 이거를 더할지 곱할지인 거야. 얘는 더하는 게 맞아, 곱하는 게 맞아? 상우야, 중요해. 자, 더하는 게 맞다는 거야. 왜 더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러분들 봐봐.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 대표를 토탈 한 명 뽑는 거잖아. 그치?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거랑 여기서 나오는 건 여러분들 이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건 아니야. 서로 별개로. 그러니까 여기 그룹 따로인 거는 이 경우는 더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느낌 안 오는데요. 다음 장 봐봐. 자, 얘랑 비교해봐. 다음 장이 15번입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수업 준비한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15번 풀어봐. 자, 위에 있는 거 보고 풀지 말고 이 문제에 집중해 보라는 거야. 방금이랑 심지어 사람 수가 똑같아요. 이 문제는 정답이 뭘까라는 거야. 남학생 4명과 여학생 6명 중에서 혹시 이번 사건 뭐야? 얘 지금 어떻게 뽑을 거야? 그치, 이번에는 좀 달라진 거 보여? 남자에서 한 명 뽑고 그리고 여학생 한 명 뽑는 거잖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자, 이 경우는요, 역시나 각각의 사건. 자, 얘 4가지. 자, 얘 6가지인데, 다시 이번 문제는요, 남녀 한 명씩 뽑는 경우입니다. 그럼 얘는 더하는 게 맞아, 곱하는 게 맞아? 이런 느낌일 때 곱하는 거예요. 자, 얘 앞에 거랑 달라진 거 아시겠어요? 그 앞에 거는요, 토탈 한 명. 또 어차피 얘 별개인데, 지금은 별개가 아닌 거야. 왜? 결국 봐. 한 명씩 뽑으면 이렇게 한 명 나오고 여학생 나올 거니까 이렇게가 일종의 한 세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반장 한 명, 부반 한 명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는 곱하는 게 맞다는 거야. 즉 실제 정답이 24가지입니다. 자, 느낌 받아가세요. 앞장 가볼래요? 또 해볼게. 자, 8번입니다. 8번. 자, 아까 풀었던 주사에 관련 문제인데, 역시나 사건이 한 개가 아닙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까요? 다시 먼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걸 더할까 곱할까. 근데 결국은 하다 보면 다 늘어요. 내가 지금 5년째인데 다들 이거는 잘해, 결국은. 지금 연습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가볼까요? 자, 서로 다른, 자, 이런 말도 민감하게 체크하세요.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도 있고 8인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5인 경우 몇 개 있어요? 4개. 노가 나가자면 1, 4, 2, 3. 자, 얘랑 얘랑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이번 문제는 다른 겁니다.
왜 다른 거라고요? 다른 주사니까요. 아시겠죠? 자, 밑에 그 다음 하나 더 뭐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세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막 둥근하게 세지 말고요. 아시겠죠? 지금 몇 개다? 4개입니다. 자, 오른쪽이 8입니다. 그럼 이제 자, 맨 앞에 뭐 있지? 2 자, 1은 돼, 안 돼? 왜 안 되지? 주사위 1, 7이니까 안 돼요. 2, 6,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5, 3, 그 다음에 6. 마찬가지로 이건 다른 거야. 다른 주사위라서. 얘 몇 개?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항상 마지막 고민은 얘네들을 더할까 곱할까라는 거예요. 얘는 뭘까요? 왜 더한다고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키워드를 소개를 드리면 이건 좋아하지 않아. 그 느낌을 좋아합니다. 얘네들 지금 뭐예요? 따로 별이잖아. 합이 5인 거랑 8이 관련 있나요? 아무래도 이럴 때는 보통 더하는 게 맞다는 거야. 별개일 때.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9개인데 다음 장 봐봐. 다음 장에 이거랑 똑같진 않지만 아무튼 20번입니다. 이거랑 똑같진 않지만 20번 문제로 바뀌면 이 경우는 어떻게 세야 되냐라는 거야.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아까 말했지만 사실은 이제 잘 모르겠다 몇 개 해보시는 거. 노가다 락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머릿속에 몇 개 해보면서 이제 규칙이라든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야. 일단은.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중이니까 느낌 받아 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 더하는구나. 이럴 때 곱하는구나. 다시 더할 때는 뭔가 서로를 별개일 때는 각각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얘 따로 이럴 때. 근데 곱할 때는 보통 약간 이게 이제 한 세트.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한 세트란 말인데 뭔가 관련이 딱 있을 때가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얘 따라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촥 던진 거야. 그 숫자가 깔릴 거야 2개가. 예를 들어 여러분 자 뭐 하겠대요? 2개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홀수 자 한번 그림 또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제 확통속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림 같은 것도 많이 아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림도 많이 가져가세요 그런 걸로. 아시겠죠? 자 이거 지금 주사위 2개인데 제가 지금 다르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쓴 겁니다. 보통 다른 거를 그릴 때는 좀 티를 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혹은 색깔이 싫으면 뭐 A라는 주사위, A, B라고 하던가 다른 주사위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2개를 곱한 게 뭐가 나와야 돼? 자, 요거 나오는 거 몇 개 있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시 노가다 해도 괜찮아. 노가다 해도. 해볼까 한번? 자 노가다 할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얘 제일 작은 수 얼마지? 1부터 가볼까요? 얘 1일 때 오른쪽에 뭐 올 수 있지? 3 그럼 1 가능하죠? 1, 1. 또 뭐 있어요? 1, 3, 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노가다 할 수 있다. 이게 다 홀수입니다. 곱하기 홀수. 자,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건 돼야 안 돼? 이게 안 돼요. 2가 끼면 짝수야. 인정? 2가 끼면 짝수입니다. 3은요? 그럼 3은 뭐 있지? 그 다음? 노가다 랍베드라는 거 대신에 잘 하셔야 됩니다. 할 거면. 4는요? 짝수. 이것도 끼면 안 돼요. 4가 끼면 짝수입니다. 5는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은요? 안 되죠. 총 몇 개예요? 자, 이제 이렇게 노가다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 의도는 이게 아니에요. 자, 몇 번 해보시고 규칙을 느껴와야 돼. 혹시 규칙 파악하시고. 곱한 게 홀수려면 둘 다 뭐가 돼요? 둘 다 홀수가 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한 개가 짝수가 되면 곱한 게 홀수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요? 자, 주사위에 홀수 몇 개 있냐는 거야.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여기가 몇 개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개를 곱하는 게 맞아, 더하는 게 맞아? 왜? 얘네들은 지금 별개라고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돼? 관련이 있어요. 애초에 이 기호가 순서쌍이라고 해서 같이 묶여있는 거잖아. 이런 경우도 곱하는 게 맞다는 거야. 한 세트니까요.
1, 1이지만 한 세트라고요. 이럴 때는 곱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도 9개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앞장 가봐. 한번 해볼게요. 9번입니다. 또 역시나 아까 풀었던 그 카드 뽑기 문제입니다. 맨날 카드 뽑을 거예요. 네? 정말 여기 있는 시행들은요, 맨날 나올 시행들이니까 지금부터 익숙해져. 맨날 주사위 던지고요, 동전 던지고요, 카드 뽑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상황을 이해하세요. 그림으로 이해하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 수업과 다르다니까 정말 느낌이 중요해요. 자, 가볼까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써있는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 딱 뽑을 건데, 자,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게 첫 번째 사건. 3의 배수이거나 또는 7의 배수인 경우입니다. 자,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3개 들어있지. 3, 6, 9. 7의 배수는? 자, 이 경우는 더하는 게 맞아, 곱하는 게 맞아? 이 경우는 더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가 별개잖아요. 3의 배수랑 뭐 따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느낌적으로 더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추가 문제입니다. 이게 봐. 자, 역시나 위에 있는 시행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추가 문제는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1부터 30까지로 바꾸면 얘는 정답을 몇 개라고 써야 될까요? 자, 시행을 잘 보시라는 교훈을 주고 싶은 거지. 시행을 잘 보시라고요. 다시 1부터 30으로 바꾸겠습니다. 얘는 몇 가지? 자, 혹시 나온 친구 이거 몇 가지예요? 14가지라는 친구도 있고 13가지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같이 가볼까요? 자, 볼게요. 3의 배수 몇 가지였는데? 10개지. 10개. 7의 배수 몇 개예요? 자, 지금 14라고 말한 친구 2개 더하셔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14 맞을까요? 그죠? 이거 방금 13이라고 말한 친구 왜 13을 했지? 21. 겹치는 거 안 했지? 뭐? 21. 21. 그럼 걔는 뭐 해줘야 돼? 네. 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아요. 왜 본 적 있어요? 집합에서. 진리 집합. 오랜만에 필기하러 도와드릴까? 실제로 이제 화통에서는 이 집합 쪽이랑 좀 콜라보를 좀 합니다. 실제로 원래 집합의 개념으로 소개가 돼요. 이런 내용들도. 왜? 너네가 아는 자, 오랜만에 이 기억 기억나? 이거 무슨 기호지? 넘버라고 해서 개수라는 기호야. 경우의 수. 이게 일종의 경우의 수란 말이야. 자, 지금 어쩌면요. 이 문제가 또는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합집합. 사실 이게 어쩌면 그 문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어쩌면 3의 배수가 들어간 집합 A, 7의 배수가 들어간 B 라고 보시다 지금 또는이니까 합집합 몇 개냐는 문제예요. 너네가 방금 위에랑 달라진 게 혹시 이 공식도 기억나세요? 이게 원래 위에서는 이게 정답이었잖아. 위에는 왜 이게 정답인 줄 아세요? 위에서는 우리가 오랜만에 그 말 써볼까? 위에서는 2개가 서로죠. 겹치는 게 없으면 더하면 돼요. 지금 얘네 둘은요, 시행을 이렇게 바꾸면 서로소인가요? 누가 겹쳐? 21이 겹치면 빼줘야 된다. 이거 실제로 베이직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도 좀 잘 피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더하기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은 13개다. 오랜만에 요거 관련 내용이구나. 이런 느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게 어쩌면 경우의 수야. 이런 것도. 아시겠죠? 다음 장. 얘랑 비슷한 게 17번 가보실까요? 다음 장의 17번은 또 이제 넘어왔으니까 온도가 바뀔 건데 그 느낌 받아가셔야 돼. 왜 시험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 알려줍니다. 이거를 더할지 곱할지 내가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번 기회에 이 느낌 받아가셔야 우리가 순열조합 배울 때도 마찬가지야. 결국 마지막에는 이거 판단을 해야 됩니다. 더할까 곱할까. 하면 돼요. 하면 되긴 해. 그러니까 이거 못하는 걸 거의 본 적은 없어요.
다들 잘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 내용도 중학교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이번 문제. 주머니가 2개야. 저는 심지어 주머니 그립니다. 그려볼까요? 자, 여기 이제 주머니인데 여기에는 1부터 얼마까지? 10까지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자, 오른쪽 주머니 뭐 들어있게요? 공이 들어있는데 서로 다른 공이 5개 들어있다는 거야. 자, 서로 다르다는 것 쌤 티를 어떻게 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자 같은 걸 빌렸습니다. 이렇게 쓰면 서로 다른 거죠. 5개. 잘 보이잖아. 자, 그 다음 문제 뭐 해라? 각각의 카드 한 장과 한 개의 뭐? 보내시는 거. 여기서 카드 한 개, 공 한 개. 가볼게요. 자, 카드 한 개 뽑는 건 몇 가지야? 10개고요. 공 뽑는 거? 이 경우는 더하는 게 맞게 곱하는 게 맞게. 네. 같이 보여요. 딱 이제 느낌 알게 요럴 때 곱하기 돼요. 이 같이 딱 한 세트가 되네.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됩니다. 느낌 받아가세요. 자, 밑에 있는 18번입니다.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한두 개만 더 하고 요거하고 하나만 더 하실게요. 자,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자, 18번은 또 유명한 앞으로 많이 볼 이런 길 찾는 문제가 있어요. 도로가 몇 개 있는데 이런 문제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림도 그려보시면 되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쉽습니다. 자, 18번. 집어서 풀었어요. 네. 자, 한번 그림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길이 3개. 그리고 경로가 길인 거 아시죠? 길이 3개 있고요. 도서관의 집까지 길이 5개 있다는 거야. 자, 마지막 묻는 거. 학교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집에 가는 건 몇 개 있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다시 그려볼게요.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가는 거 길이 3개니까 하나, 둘, 3개 맞나? 이렇게.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는 거 길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는 거야.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학교에서 도서관을 거쳐가지고 집 가는 거 몇 개 있어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치? 자, 밑에 다들 이 조건 봤어요? 이 조건 왜 나왔게? 자, 한 번 지나갈 곳은 지날 수 없다. 이 조건이 빠지면요 문제가 이상해져. 왜? 뭐가 가능해지는 줄 알아? 다시 갑자기 막 집에 안 가네. 집에 안 갈 수도 있잖아. 이러면 이제 무한계가 돼. 이러면 무한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꼭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다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 한번 세 보자고. 자, 어떻게 세는데 어차피 이 문제도 사건이 2개짜리 문제예요. 여기에 사건 한 개 맞나? 자, 먼저 여기는 가는 거 몇 개예요? 확실히 가나요? 여기는 자, 이 경우에 마지막에 곱하는 게 맞아 가는 거야. 왜? 안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약간 관련된 거 보이세요? 이게 또 한 세트인 거잖아. 그래서 저는 한 세트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5개가 나온다는 거지. 자, 맨 밑에 있는 21번까지 풀으실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항 관련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항의 개수를 물으면 경우의 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항이 몇 개인지. 다들 항이 뭔지 알잖아요. 한번 전개 보던가. 자, 그럼 저랑 한번 전개 볼까요? 다들 이거 한번 전개식에서야 전개를 해야 됩니다. 해보시면 ax, ay, ax, bx, by, bg 맞나요? 자, 질문. 자, 이거 예은아 항 몇 개 하면은? 여러분 6개인 거 아시겠어요? 그럼 6개입니다. 다들 이런 게 항인 거 아시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게 또 왜 경우의 수 문제냐면 써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한번 관찰해 볼게. 여기에 있는 AX라는 항은요. 여기서 누구랑? 여기서 누구랑? 하나씩 뽑아서 만들어진 거 맞나요? 한 세트로. 자, 한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 자, 그럼 여기 BY는요. 여기서 누구랑? 누구랑? 하나씩 뽑아서 한 세트가 된 거 맞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이게 또 이제 경우의 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자, 어떻게 하자고?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몇 개야?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할까요? 곱할까요? 네. 왜 곱한다고요? 하트. 하나씩. 한 세트가 된 거잖아. 관련이 있으면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밑에 추가 문제입니다. 하나 더 풀어볼게요. 추가 문제를 2개 써드릴게요. 첫 번째 A 더하기 B, C 더하기 D 더하기 X 더하기 Y. 사실 이 문제들이 베이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시간 안 되면 베이스 못 가니까 여기 좀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하나 더. 자, 요거 2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네 두 개는 항이 몇 개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전개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제 요걸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항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들 혹시 1번은 푸셨나요? 동명아? 1번 몇 개일 것 같아요? 12개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은 거를 한 세트로 만든 항입니다. 한번 실제로 날려보시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다? 2개, 3개, 2개인데 자, 쓸게요. 2, 3인데 얘네들 곱하는 거 더하는 거죠. 한 세트니까 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다들 혹시 이거 정답 나오셨나요? 네. 얘 몇 개지? 6개. 그리고 얘는 6개라는 거 아시겠어요? 얘 뭐 하시면 돼? 전개. 종료하면 되죠. 전개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개 뽑고 여기서 뽑은 거를 만나온 게 항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6개가 나온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할게요. 지금 시간 13분인데 저희 죄송하지만 5분만 쉬겠습니다.